대부분 어떤 특정 어떤 연예인이든 배우건 간에 거기서 나왔던 재밌는 대사, 재밌는 어떤 글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두 번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체로서 문맥이나 어떤 그런 걸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떤 뭐 제 주변에도 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뭐가 확 치고 들어왔어. 아, 내가 그거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재밌긴 합니다.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못 벗어나요. 왜냐면 내가 이 유행어로 청중들을 웃겼으니까. 구성원들을 웃겼으니까.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행사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시 만날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특정 공동체, 뭐 회사 사람들, 조직원들,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 앞에서 썼어요. 웃었단 말이야. 저 계속 씁니다. 그러면 지겹고 피로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트는 덤이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서 그렇지, 특정 문장으로 제가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명언 제조가 성공하면 명언이 되는 거고요. 명언 제조가 실패하면 위트가 됩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 앞뒤를 바꾸면은 외양간을 고치니 소를 잃더라.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명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바꿔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듣는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듣는 사람 자유니까요. 외양간을 고쳤더니 거기서 살던 소가 불편해지는구나. 원래 있던 것들도 좋은 거구나. 아, 구간이 명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언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나는 속담의 앞뒤를 바꾼 것 뿐인데. 뭐 콜럼버스의 달걀도 마찬가지죠. 뭐 저렇게는 나도 하지. 달걀 깨서 뭐 세울 수 있지. 뭐 하여튼 나라도 깨서 세울 수 있겠다. 그게 신대륙을 발견한 생각인 겁니다. 라고 콜럼버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속담의 앞뒤를 바꾸는 거는. 하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명언이 되고, 내가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위트가 되는 겁니다. 뭐 약간 바꿀 수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개그맨 박명수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다? 하지만 그거를 먼저 생각해서 말한 박명수 씨가 대단한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인데 재밌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명언 제조를 딴 데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담, 일단 그 속담부터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특정인의 명언이라든지 이것만으로도 명언이 될 수가 있고, 실패했을 경우 위트가 됩니다. 어쨌거나 손해볼 건 없어요. 그쵸?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 속담 당장 한번 앞뒤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명언이 되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며, 이거는 완전히 망했는데?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위트가 될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속담 중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속담 같은 경우는요, 앞뒤가 비슷한 포맷이에요. 그쵸? 이건 앞뒤를 바꾼 게 의미가 없어요. 그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약간 조금 앞뒤를 바꾼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앞의 내용이나 뒷 내용을 변경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약간 위트가 되는 거죠. 물론 앞말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먼저 바꾼 다음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이지만 반말을 저는 약간 반말이라고 바꿨습니다. 반말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위트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사회생활? 그쵸,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속담을 한번 지금 말해보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사실 제 직급이 낮을수록 기분 나쁠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는 제가 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포지셔닝을 생각하시고서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바꿀게요.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다. 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메시지가 던질 수 있죠. 참고로 제가 밑에 사람입니다. 밑에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합니다. 자,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이것만으로도 이 엄청나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성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은 대부분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역행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저의 포부를 담은 말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맑을게. 내가 투명하고 내가 깨끗하게 일할게. 그러면 윗분들도 당연히 맑아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거는 제가 윗물이면요, 이 속담은 사실은 바꾸는 게 의미 없어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은 이제 윗사람의 위치에서 말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밝다. 맑다가 아닌 밝다로 하는 거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밝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명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약간 상황에 맞게끔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속담 하나를 비유를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평소에 약간 조금 속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기록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상 떠올리려고 하면 안 떠오를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너무 좋은 속담이 딱 떠올랐어. 그럼 바로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곡가들 마찬가지예요. 항상 녹음기를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음률이 떠오르면 바로 녹음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피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속담 바로 기록해 놓는 거죠. 바로 써놓는 겁니다. 그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떠오르는 거, 걸어가다가 떠오르는 거, 자기 직전에 떠오르는 거 바로바로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스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전에 한번 싹 보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거를 좀 써먹을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 속담을 바로바로 쓰는 겁니다. 그 명언이나 속담이나 아무튼 뭐 위트든 간에 이런 부분을 바꿔서 쓰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윗사람으로서 뭐뭐 한 상황이면은 이런 부분 써도 좋고요. 제가 밑에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속담은 저렇게, 저 속담은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뭐 몇 분 스피치에 위트가 몇 번 들어가는 것이 좋으며 그것은 중간쯤이 좋고 뭐 초반이 좋으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초반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참 초반에 말할 게 많아요. 그죠? 동사도 먼저 말해야 되고 언제도 먼저 말해야 되고, 그쵸? 근데 위트 또한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 최우열한테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먼저 말하시고 언제로서 집중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명언 한번 말해주세요. 위트 있게 속담을 바꿔서. 그러니까 뭐 옷에 관한 부분이다. 뭐 옷에 관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다면 보이스비 티셔츠 이런 것처럼 쓰잘데기 없고 썰렁하다 느껴질지라도 먼저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피식 정도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썰렁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말장난이야. 그래도 뭐 쓸만하네. 이 정도만 돼도 성공. 그 정도의 위트도 충분히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내 스피치를 조금 더 집중시키게 하기 위한 그 정도의 하나의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쪽팔림은 잠깐입니다. 이상입니다.